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금요일 어제의 지표들은 정말 중요하기도 했고요. 정말 예측치보다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실업률은 3.8%로 이제 고용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수치가 나왔죠.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둔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업률의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전날 발표되었던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17만 7천 명 정도가 나오면 이게 원래 항상 상향되어서 나왔던 부분을 좀 감안하면 좀 뻥튀기가 항상 되었었잖아요. 실제로 비농업 고용지수도 그 아래로 하회하면서 나올까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18만 7천 명으로 예상치 15만 명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실업률은 올라왔으나 비농업 고용지수 숫자, 이제 고용 숫자가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3.8%로 올라갔다고 해도 어떤 고용 숫자는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상승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은 비농업 고용 숫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앞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조금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겠지만 임금 상승률이 점점 감소폭으로 전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3%로 좀 낮아졌어요. 4.4에서. 전월로는 0.3에서 0.2%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율과 거의 비슷해지면서 실질소득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여력이 점점 둔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여전히 임금 상승률은 높습니다. 팬데믹 이전을 생각해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대의 평균치로 지속이 되어 있었는데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페드워치를 보면 9월과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9월에는 94%로 동결에 이제 시장은 이제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 11월 FOMC에서는 64%로 금리를 현재 5.5%에 동결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요. 이미 5.5%의 기준금리가 연준이 적절한 정책금리를 이제 고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금리가 유력하다는 것을 의미를 또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하드하게 올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노동 둔화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천천히 쿨다운 되고 있다는 것과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든 내년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경착륙 시나리오를 막아야겠죠.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된다면 대선에서 너무나 조금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사라진 게 사실이죠. 그런데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고 여전히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92불대에서 97불의 이제 밴드로 낮아졌는데 그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92불에 가까워지면 저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할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조금 100불 이상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TLT 기준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물 기준금리가 장중에 2%가 넘게 올라갔어요. 어제 보면 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가 장기 금리의 베어 스티프닝으로 올라가면서 해소가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 노말이라고 하는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상황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의 전 세계의 기술 성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고금리에 스타트업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돈을 빌리는 것보다 회수할 가능성이 더 낮다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건 미국도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페드에서는 중립금리를 2%로 지난 수십 년간 부작용이 그나마 덜했던 금리를 고수하는 것이겠죠. 3%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이 장기금리가 더 기준금리보다 올라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감소와 소비 여력의 둔화와 어떤 이런 부분들 추세적으로 돈을 더 쓸 수 없는 인플레이션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더 갑자기 치고 올라갈까요? 페드가 말하는 고금리로 고원지대가 펼쳐진다면 이런 상황은 조금 이제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준위원회 발언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동시장을 좀 쿨다운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기 위함이 그들의 두 개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은 항상 그 기저에서 생각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지난날 발언에서 실업률 3.8%가 여전히 낮다고 했고 고용 증가세도 줄고 채용 공고도 줄긴 했는데 더 확실히 줄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실업자 수가 500만 명보다 더 높은 구인구직 숫자가 여전히 880만 명으로 대략 한 1.3배수로 이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3.8%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수치가 낮아져야 서비스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의 싹을 미연에 잘라버리는 작업을 항상 한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를 하면 할수록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8월 수치는 62.8%로 0.2%가 늘어났는데요. 이 수치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팬데믹 전에 평균 63% 이상이 항상 형성되었던 미국 경제활동 참가 수치에 비해서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전의 평균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이 그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점점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일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점점 일자리 수의 감소와 노동 참가율의 증가는 어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 상승이 더 낮아지는 결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10년물 기준금리가 장중에 2%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치솟았어요. 그 이유는 뭐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지만 현재 유가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85불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우디는 여전히 계속 독자 감산을 계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보다 시중에 원유 수요는 높습니다. 미국도 지속적으로 원유 재고가 정말 이제 없는 상황이죠. 8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된 원유 재고 수치는 원래 326만 배럴 정도가 마이너스로 더 채워져야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1000만 배럴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더 많은 원유가 필요한 것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계속 이제 반등을 하면서 사실 이게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전히 제조업이 수축 국면이긴 해요.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한데, 이번에 S&P와 ISM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각각 47.9와 47.6으로 경기 수축 국면이긴 하지만 예측치를 그래도 상회하면서 이 부분도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ISM이나 S&P 구매자 관리 지수에 선행하는 신규 주문이 전월보다 다시 줄어들었어요. 전월에는 47.3으로 이제 현재 8월에 나온 건 46.8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이제 좋게 봐야 될 부분이겠죠. 앞으로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조업이 살아나고 건설 쪽에서 경제활동이 살아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부 재정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그 건설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기에 다음 주에 나오는 ISM 서비스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나 여유롭지 않나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서비스 구매관리 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레저나 여가나 그쪽 서비스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10년물에 대한 롱과 숏의 대결이 한창이에요. 계속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계속 우세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간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는 힘이 세지고, 너무 올라가는 힘이 세지면은 또 저가에 매수하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내려가는 힘이 더 세지고, 결국에는 점점 낮아지는 GDP나 경기가 하향하는 국면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채권은 그 기간 동안 당분간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밴딩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